지금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향해 치솟으면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 예고되고 있어요. 해외 투자로 돈을 벌어온 부자들마저 이젠 못 버티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모든 경제 전망이 뒤바뀐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2026년 한국 경제의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에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볼 정도로 치솟으면서 그동안 해외 투자로 돈을 벌어왔던 부자들조차 이젠 못 버티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한 달 만에 모든 경제 전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026년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25년 12월 말 원달러 환율이 1,448원으로 마감하며 1997년 외환위기 2024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연말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5년 평균 환율이 1,421.9원을 기록하며 외환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1998년의 1,394.97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1,400원대 환율이 완전히 뉴노멀로 자리 잡았으며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1분기에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본부장은 통상 1월에는 계절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3월에서 4월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회계연도 마감에 맞춰 본국 송금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1분기 환율 상황이 1년 중 가장 불안정한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고환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외국인 투자 이탈과 경상수지 악화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해외 투자가 환율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상황이 더욱 복잡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에서 3분기는 일반 정부의 해외 주식 투자는 24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2% 급증했습니다. 비금융 기업의 해외 주식 투자도 95억 달러에서 166억 달러로 74% 폭증했어요. 이는 정부와 기업 모두가 해외 투자를 대폭 늘렸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규모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만 1,685억 달러에 달하며 이를 하나로 환산하면 약 2,44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이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인부터 연기금, 대기업까지 모든 경제 주체가 해외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급증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번 고환율 사태는 과거의 어떤 위기와도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는 주로 수출 부진, 외국인 투자 이탈, 경상수지 악화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국내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해외 투자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 번째 핵심 원인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의 장기화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인 반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3.0%로 1.25%에서 2.5%포인트의 상당한 금리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런 금리 격차는 단순히 차익거래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성장성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자본 이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공지능 혁명, 바이오 테크놀로지, 청정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 분야의 폭발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투자 자금이 대거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과거 미국 금리 인하 달러 약세 신흥국 통화 강세라는 전통적인 공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의 회복력과 기술혁신 역량이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면서 금리 수준과 관계없이 달러와 미국 자산에 대한 구조적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 패권이 단순히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넘어서 경제적 혁신과 성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 내부의 투자 환경 변화입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된 부동산 규제 정책의 강화로 인해 고소득층과 기관 투자자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크게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대표되는 국내 주식시장이 나스닥이나 S&P 500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들이 해외 투자 비중을 3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런 흐름이 제도적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 주력 기업들의 글로벌 투자 전략 변화입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와 애리조나에 총 44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220억 달러를 투자하여 AI용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 전역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요. 이런 대규모 해외 투자는 일회성이 아닌 향후 10년에서 15년간 지속될 구조적 요인으로 지속적인 달러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의 증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 고조,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는 미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탈세계화 흐름, 기후변화 대응 비용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환율이 일반 직장인들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합적입니다. 단순히 수입품 가격이 오르는 것을 넘어서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직간접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직접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영향은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입니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크게 오르면서 교통비, 난방비,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휘발유 가격의 경우 환율이 100원 오를 때마다 리터당 약 80원에서 100원씩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해요. 도시가스 요금도 마찬가지로 상승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식료품 분야에서는 밀, 옥수수, 대두 등 기초곡물부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그리고 각종 가공식품과 수입 과일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의 식량자급률이 4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식비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식업계도 수입 식재료 비중이 높아 메뉴 가격 인상 압력을 받고 있어요. 명목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월급 4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환율이 1,300원에서 1,450원으로 오를 경우 수입품에 대한 구매력이 약 11.5%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특히 해외여행, 해외 온라인 쇼핑, 수입차 구매, 해외 브랜드 제품 구입 등을 즐겨하던 중산층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일본 여행 시 100만 원 예산으로 계획했던 여행이 환율 상승으로 115만 원에서 120만 원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유럽이나 미국 여행은 더욱 부담이 커져서 기존에 연 2회 혹은 3회 해외여행을 다니던 가정들이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국내 여행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수출기업과 수입기업 간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현대자동차, 포스코, 하나시스템 등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개선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현대차의 경우 환율이 100원 오를 때마다 연간 영업이익이 약 3천억 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반면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의 경우 항공유 구매비, 항공기 리스료, 해외 공항 사용료 등이 모두 달러로 지급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급증했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환율이 100원 오를 때마다 연간 비용이 각각 약 1,500억 원, 800억 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통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수입 상품 비중이 20%에서 30%에 달해 원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의류업계의 경우 H&M, 자라, 유니클로 등 글로벌 SPA 브랜드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고 국내 브랜드들도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아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복잡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제품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율이 여전히 30% 미만이라 생산원가 상승 압박도 상당합니다. 특히 최첨단 공정에 필요한 EUV 노광 장비, 고순도 화학물질, 특수가스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는 상반된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해외 투자가 어려워지고 비용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부동산으로 자금이 회귀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고환율로 인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부동산이 재조명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르고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로 실수요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어요. 또한 해외 거주 한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지에서 사용할 달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업종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들은 실적 개선 기대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내수기업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흥국 자산에서 이탈하는 흐름이 지속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당한 조정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고환율 시대에는 개인의 재정관리 전략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기존의 달러 자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던 분들은 타이밍을 신중히 검토해야 해요. 환율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추가로 달러를 매입하는 것이 과연 유리한지 면밀히 분석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미 해외 자산을 상당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리밸런싱을 고려해 볼 시점입니다. 달러 자산에서 발생한 환차익을 일부 실현하여 국내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달러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투자 전략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환율이 1,450원 수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달러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점을 기다리거나 투자 주기를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자녀 교육 계획에도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유학을 계획하고 있던 가정들은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어요. 미국 4년제 대학 유학 비용이 기존의 연간 8만 달러, 약 1억 원 정도였다면 현재 환율로는 약 1억 1,6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4년간 총 유학 비용이 4억 원에서 4억 6,400만 원으로 6,400만 원이나 늘어난 셈이죠. 이 때문에 해외 유학 대신 국내 대학 진학 후 교환학생이나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교육 계획을 수정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어요. 또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동유럽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로 유학 목적지를 변경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이민을 계획하고 있던 가정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어요. 미국 투자 이민의 경우 최소 80만 달러, 약 11억 6천만 원이 필요한데 환율 상승으로 준비해야 할 원화 금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캐나다나 호주 이민도 마찬가지로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요. 반대로 해외에서 일하고 있거나 달러 소득이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나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금융인들의 경우 같은 달러 소득으로도 한국에서의 구매력이 크게 늘어났어요. 이들 중 일부는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가족들에게 송금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분기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월 경상수지 적자와 3월과 4월 기업들의 본국 송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정부와 한국은행의 개입 의지와 효과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고환율이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선호 현상이 구조적으로 정착되고 있고 기업들의 대미 투자도 지속될 예정이거든요. 이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경제 환경을 의미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환율 변동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원화 자산과 외화 자산의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해요. 또한 해외 소비나 투자 계획이 있다면 환율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타이밍을 조절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환해지 전략을 강화하고 수입원가 상승에 대비한 가격 정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요. 정부는 과도한 해외 투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내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과도한 환율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한 시장 안정화 조치도 중요하죠. 결국 이번 상황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관성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 개인 재정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